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백두산 산골까지 올라간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넓디 넓은 바다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청년이 넋을 빼고 바라보고 있었지요. 설에는 인천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었답니다. 비록 과부였지만 워낙 빼어난 미모 덕분에 아직도 남자들의 구애를 받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청년은 금방 정가내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만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힘이 장사라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답니다.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쳐다보기만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은 설애에게는 만복이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설애는 사실 사내의 양기를 몹시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렸던 서방님이 갑자기 떠난 것도 설애의 지나친 욕정 때문이었답니다. 서방님이 그렇게 떠나버린 이후에 설애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애의 부모님은 흠이라도 될까봐 사위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쉬쉬했고 동네에 사는 남자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바해야 그냥 바닷가로 뛰어드는 것이 낫겠구나. 설애가 바다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으니 만복이도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설애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방금 바닷가에서 채취한 예쁜 조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마님, 바다가 많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애는 갑자기 다가온 만복이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들 생각을 했다니 자기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나를 아는 체 하느냐? 이 동네에서 마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오늘 아주 예쁜 조개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개라,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만복이는 활짝 웃더니 그 예쁜 조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개가 얼마나 더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니 한번 구워보거라. 만복이는 뛸 듯이 기뻤지요. 그렇게 콧대 높다던 설의 마님이 같이 조개를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마님. 만복이는 불이 나게 조개들을 가져와 설의 앞에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조개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는 배가 고파왔지만 설애에게 먼저 구워진 조개를 집어주었습니다. 아, 조개가 정말 맛있구나. 혹시 마님, 이곳 조개는 처음 드십니까? 사실 그렇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개는 처음 먹어보는구나. 제가 조개 채취는 이곳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분부만 내려주시면 이 맛있는 조개 언제든지 대령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애는 이상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조개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 괜스레 만복이가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윗옷을 다 풀어헤쳐서 그 단단해 보이는 가슴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여기 조개부터 다 구워서 싸거라. 함과 보자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설애는 다시 다 구워진 조개를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참 맛있구나. 잘 구워서 맛있게 싸거라. 예, 마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만복이는 시키는 대로 조개를 다 싸서 설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남자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설애의 집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이었지요. 만보가, 너는 어찌 몸이 그렇게도 좋으냐? 혹시 양반대 길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만복이는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마님. 이제 대감 마님도 저만 믿으시고 땔감이라는 땔감은 다 저에게 맡기시옵니다. 그럼 나도 너한테 좀 일을 맡겨도 되겠느냐?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마님. 보아하니 힘이 장사로 보이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곳 땔감도 너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무조건 하겠사옵니다, 마님. 안 그래도 대감 마님 땔감을 금방 해치워서 그동안 심심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땔감을 해치워 보도록 하거라. 만복이는 설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작을 패는 것이었습니다. 우통을 시원하게 벗어버리니 가슴 근육과 복근이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설애는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만복이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멍하고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의 양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만보가 더우면 시원하게 벗어도 된단다.
아이고 마님, 그래도 남사스럽게 장작을 패는 중에 어찌 옷을 벗으라 하십니까? 만보기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보기가 말한 대로 땔감을 금방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가 그렇게 땀을 비오듯 흘렸으니 씻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마님, 함지박 하나만 주시면 제가 스스로 씻겠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너는 이 집 식솔도 아닌데도 땔감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따라오거라. 만보기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서래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온천탕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마님, 이런 놈을 위해서 온천까지 데려오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센 머슴이 필요했는데 이참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하냐? 만보기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뻤지요. 무릎을 꿇고 여러 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땀부터 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벗고 들어가거라. 만보기는 그렇게 사모하던 설의 앞에서 벗으려니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바지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따스한 온천탕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온천에 들어가니 온몸이 모두 녹는 것 같았지요. 만보기는 눈이 스르르 감길 정도로 나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보기 옆으로 설애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조심히 옆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만보기는 놀라서 졸음이 모두 달아날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감히 마님과 함께 온천이라니 이렇게 황공할 때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 그 맛있는 조개도 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게다가 땔감도 그렇게 금방 해치웠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만보기는 설애의 속살이 옆구리에 닿자 온몸이 찌릿한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닿았지만 그 느낌은 송구름에 안긴 것처럼 포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설애의 손길이 무릎 위부터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보기에 그것이 여러 버섯을 묶은 것처럼 왕창 커지니 설애는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맛있으니 계속 싸도 좋다. 만보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설애는 갑자기 야생녀처럼 올라타더니 절구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땔감에만 힘을 쓰던 만보기도 이런 일에 힘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말했느니라. 맛있으니 계속 싸도 좋다. 만보기는 선녀처럼 보였던 설애가 이렇게 절구질을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천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만보기는 다음날 아침 식솔로 지내던 윤씨댁에 인사를 드리고 설애의 집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만보기가 워낙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윤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요. 만보가 내가 일해준 덕분에 땔감 걱정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찌하느냐? 송구스럽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이렇게 떠나야 하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갑자기 간다는 것이냐? 나는 내가 워낙 갸륵해서 내 신복으로 두려고 했느니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참으로 아쉽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 정말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제가 떠나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다니 설마 너 혹시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놈이 누구냐? 당장 말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만보기가 죽는다는 건 사실 설애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었지요. 윤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만보기는 답답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애의 집으로 들어온 만보기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처럼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만보가 여기 진수성찬을 차렸으니 배부터 채우거라. 놀랍게도 설애가 차린 밥상 위에는 산삼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이것은 그 귀하다는 산삼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온다고 해서 손수산에서 캐온 산삼이니라. 이렇게 귀한 산삼을 저에게 주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까짓 산삼이 대수겠느냐. 내가 원한다면 하루에 몇 개라도 캐주겠느니라. 만보기는 그 귀한 산삼을 씹으면서 울컥했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밥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만보기는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순식간에 땔감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더 많은 장작을 패는 것이었지요. 땀 한 바가지를 흘린 만보기는 보람찬 기분으로 설애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밤 만보기는 이상하게 몸이 화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산삼을 2개나 먹었으니 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만보가 왜 그렇게 허둥지둥거리느냐? 마님, 이상하게 몸이 구름처럼 가볍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몸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야 산삼을 2개나 먹었으니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보기는 설애가 말한 대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랫도리도 어찌나 단단해지는지 만보기 스스로도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런 만보기를 보고 있자니 설애도 몸이 꼬이면서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보기에 그것이 왕버섯의 몇 곱절은 되는 것처럼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애 앞에서 못 볼 것은 다 보여줬으니 이제 창피할 일도 없었지요. 아, 만보가 조금 더. 그렇게 설애는 다시 한번 절구질에 몸이 들썩거렸고 만보기는 혼절할 정도로 몸이 붕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뜨거운 밤을 보낸 만보기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산으로 갔습니다. 이미 땔감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냥을 하러 나간 것이었지요. 윤씨 댁에 있을 때는 지시하의 식솔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지금은 설애 밑에서 자유롭게 사냥을 할 수 있어 기뻤답니다.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만보기는 능률이 올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꿩을 잡을 수 있었고 단김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산삼까지 캘 수 있었습니다. 꿩에다가 산삼이라니. 오늘도 이놈과 마님은 또 불끈 달아오르겠구먼? 그렇게 신이 난 만보기가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설의 마님을 불러도 인기척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마님은 어디로 간 것이야? 밖으로 나와 잠시 두리번거리는데 노파가 한 명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가 이 집에 올 때부터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어르신, 혹시 이 집 마님을 본 적이 없습니까? 마님이라면 설애를 말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웬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놀랐는데 설애가 한사코 거부하는데도 데려가는 것 같더이다. 만보기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마님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까? 그거야 나는 모르지. 옳거니 문에다가 편지를 박아 놓은 것 같던데. 만보기가 고개를 돌리니 노파가 말한 대로 편지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만보기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애를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윤씨였습니다. 대체 대감마님이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이야? 만보기는 당장 윤씨 댁으로 뛰어갔답니다. 윤씨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만보기를 보고는 허하고 웃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네가 이렇게 급하게 오는 것을 보아하니 설애를 정말로 좋아하긴 하는가 보구나. 대감마님, 어찌 마님을 데려가신 것이옵니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내가 변함없이 내 집에서 일했다면 내 신복으로 두고 널 평생 호강시킬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 저런 과부 하나 때문에 배신을 택한 것이냐? 대감마님, 설의 마님은 저런 과부 하나로 치부할 분이 아니시옵니다. 저에게는 태양과 같이 소중한 분이옵니다. 태양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않사옵니까? 허, 만보기가 사랑을 하더니 400이라도 된 것이란 말인가? 그래 좋다. 내가 설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도 널 소중히 여겼느니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거라.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니까? 어떻게 하면 설의 마님을 돌려주실 것이옵니까? 윤씨는 그전부터 백두산 깊은 산골에서 나는 산삼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설애와 만보기가 캤던 산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지요. 소문으로는 그 산삼을 먹으면 죽을 병도 낫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설화처럼 들려오는 얘기라서 윤씨와 다른 양반들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은 그 백두산 산골을 직접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양반들이 돈을 몰래 주면서 산적들까지 보냈지만 그 산삼을 구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백두산 산골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얘기는 이놈 보고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부터 그리 풀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내 사랑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지금이라도 설애를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거라. 내 신복이 된다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니라. 만복이는 흔들렸지만 눈앞에 계속 설애가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윤시댁으로 돌아간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았지요. 좋습니다. 이놈이 죽어서라도 그 산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설애가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위험한 짓 그만두고 당장 돌아가거라.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님, 이놈 죽으면 죽었지. 마님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사옵니다. 그건 그냥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복이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백두산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다다르자 점점 겁이 났고 다리도 후들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힘이 장사인 만복이도 백두산 호랑이가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로 눈을 붙이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산골 근처에서 뒤로 돌아와 주막에 들렀지요. 이런 깊은 곳까지 오는 분들은 드문데 댁은 누구시오? 깊은 산골에 산삼이 있다고 하여왔습니다. 아이고, 괜한 발걸음 하셨네 그려. 여기 왔다가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소이다. 나도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오. 주모도 괜한 얘기 꺼내셨소이다. 나는 무조건 산삼을 캐고 돌아갈 것이니. 만복이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떠났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적은 처음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난 만복이는 몸을 수그리고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무섭다는 백두산 호랑이에 이어 웬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짐승들끼리 다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에 백두산 호랑이가 멧돼지라도 잡은 모양이구먼. 만복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호랑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른 피해 도망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새들이 후다닥 날아오르더니 그 밑에 어여쁜 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꽃 구경 못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쏠리는 꽃이었지요. 만복이는 꽃이 워낙 예뻐서 그 근처를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꽃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는 귀를 의심했지요. 당장 꽃으로 달려가 자세히 살펴보니 새끼 호랑이가 누워서 다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동물은 봤지만 이렇게 귀여운 새끼 호랑이는 처음이로구나. 하지만 새끼 호랑이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만복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새끼 호랑이가 뭔가 이상했지요. 눈을 잘 뜨지 않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몸이 매우 말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어미가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산삼만 캐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새끼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았지요. 나도 모르겠다. 만복이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을 새끼 호랑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고맙기라도 한 것처럼 재롱을 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예전에 너처럼 굶어서 부모님을 찾은 적이 있었느니라. 이거 먹고 늠름한 호랑이가 되거라. 만복이는 다시 산삼을 캐러 떠났습니다. 막 지쳐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우거진 곳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어보니 난생 처음 보는 산삼이 있는 것이었지요. 산삼이다. 이것이 그 설화에 나오는 산삼이다. 만복이는 너무나 기뻐서 지친 것도 잊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복이 볼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왈패로 보이는 사내들이 활과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드디어 말로만 듣던 백두산 산삼이로구나. 만복이는 볼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화살을 직감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모르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냐.
그 산삼은 우리 것이니라.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당장 돌아가거라. 나는 이 산삼이 필요하다. 약속을 했느니라. 약속이라고? 몇 명하고 약속했는가? 나는 여기 있는 녀석들과 가족들, 친척들까지 모조리 약속했구먼. 사내들이 만보기를 우습게 보고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돌아갈 만보기가 아니었지요. 오냐, 덤비고 싶으면 덤비거라. 죽어도 이 산삼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니라. 딱 봐도 만보기는 혼자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채만한 호랑이가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보기는 백지장 같은 얼굴을 하고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왈패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겨우 떠보니 왈패들이 모두 호랑이한테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호랑이는 유심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까 음식을 물려줬던 새끼 호랑이가 총총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의 눈치를 잠시 보더니 만보기를 냅다 무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잡아먹히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지만 바람처럼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한참 달려간 곳은 더 우거져 보였고 그토록 찾았던 산삼들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답니다. 만보기를 기다리던 설에는 이제 지쳐서 몸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윤 씨는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을 열고 만보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백두산 산삼 대령했습니다. 만보기의 기백은 예전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지요. 그것이 백두산 산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너 이놈, 혹시 설애가 살던 그 근방에서 주워온 산삼들을 가지고 날 기만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윤 씨의 집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입에 물고 있던 산삼들을 윤 씨 앞에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와 이제 막 밖으로 나온 설애도 멍하고 있었지요. 방금 증명했사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산삼을 캐러 온 인간들의 덫에 걸려서 한동안 새끼를 돌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만보기가 음식을 주면서 새끼가 살아난 것이었지요. 윤 씨는 기어코 산삼을 가져온 만보기를 꼭 데려오고 싶었지만 설애와의 사랑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설애는 만보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비록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